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10.66을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5.65%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 주식에 대한 평가는 중립이라고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테슬라의 평균 예상 가격은 204달러이고요. 지금 주가는 예상보다 좀 높기 때문에 3%의 하락의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1.63%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한 달 동안의 테슬라의 주가는 2.47%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15.2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오늘의 주식 상황을 분석하면서 S&P의 지수가 이 파월 의장의 발표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파월 의장이 내일 9월 금리 인하를 명시적으로 언급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하지만요. 그동안 비둘기파적 입장을 되풀이해왔기 때문에 내일 발표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을 보게 된다면 전주에는 22만 8천 명을 기록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보다 늘어난 23만 2천 명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실제 발표된 예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23만 2천 명이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에 정말 어떤 발표를 할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주와 한번 비교했을 때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한 미국인의 수가 한 주 동안 4천 명이 증가했다는 것을 봐야 하고 이는 미국의 노동시장의 냉각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미국 경제는 2024년 3월부터 집계했을 때 당초 예상한 것보다 81만 8천 개의 일자리를 더 적게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투자자들은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수요일에 공개된 연준의 7월 말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정책위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어쩌면 9월 기준금리가 50bp도 인하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25bp가 될지 50bp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시티은행의 예상처럼 빅스텝인 50bp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에도 큰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예상되며 내일 나오게 되는 발표에서 연준은 어떤 뉘앙스를 말하게 될지 주목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잠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미국 혼다 CEO는 언론과 인터뷰를 가지면서 고객이 전기차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혼다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상황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작년뿐 아니라 2년 전만 해도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하고요. 전기차의 변환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미국의 혼다의 사장 겸 CEO인 타키자와 카츠히로는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고 이 전기차의 채택이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 전기차 시장의 침체는 전기차 인프라가 취약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그 원인을 전기차의 인프라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나 정부가 전기차에 아무리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이런 생태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고객은 절대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인센티브보다는 전기차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혼다에서는 고객의 마음을 바꾸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 충전소가 없는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전기차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심지어 이들은 인센티브가 있어도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전기차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지적합니다. 자, 그래서 혼다에서는 전기차 한 대당 이 충전기 수가 몇 개가 되는지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기차 판매에 중요한 게 바로 전기차 충전기 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언젠가는 전기차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인프라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가 않다면
못하며 전기차 판매의 부진은 바로 전기차 충전 기수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미국 혼다 CEO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내연기관차의 경우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주유소 같은 인프라가 얼마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것을 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전기차는 충전을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는 일은 이 장거리 여행을 갈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 충전소가 몇 개 없어서 아직 전기차의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이런 말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모두가 집밥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최근 전기차 충전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기 때문에 이 슈퍼차저가 더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집에서 충전하는 가장 큰 이점은 충전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와 전기차가 1대1의 비율로 유지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말보다는 테슬라의 슈퍼차저처럼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슈퍼차저도 계속 준비를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뉴스를 보게 된다면 오늘 우버와 크루즈가 큰 발표를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GM 크루즈의 자율주행 차량을 우버 플랫폼에 넣기로 결정을 했고, 앞으로 이 두 회사가 파트너를 맺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교통의 혁신을 주도한다고 주장하는 우버와 GM의 크루즈가 이 크루즈의 자율주행 차량을 우버 안에 도입하기로 했으며, 크루즈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더 안전한 거리를 만들고 또 도시 생활을 재정의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당당히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버와 협력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의 혜택을 제공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라 코스로사히 우버 CEO는 전 세계 소비자들과 도시에 이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도입하는데 우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GM 크루즈와 파트너십을 알림과 동시에 새로운 자율주행차는 내년부터 출시된다고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자, 최근 테슬라에서 해고된 레베카 티누치가 우버에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테슬라에게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녀가 해고된 이유가 슈퍼차저 팀의 인원 감축 25%를 하라는 일론의 명령에 이 한 명도 자를 수 없다고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슈퍼차저 팀 500명이 전원 해고되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와 잘 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우버와 크루즈가 서로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되면서 그동안 나오고 있었던 우버와 테슬라의 파트너십은 루머로서 그냥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두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10월 10일 날 테슬라에서 로보택시의 날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고, 만약 테슬라의 계획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GM의 크루즈나 이 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버나 둘 다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이 합쳐서 테슬라를 상대하겠다고 큰 결심을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발표를 보면 알겠지만 GM의 크루즈나 우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 택시의 안전함인데요. 이 두 회사가 홍보하는 것과는 다르게 GM의 크루즈는 매우 위험한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최근 사망사고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11월 8일 제너럴 모터스 소유의 크루즈는 이 끔찍한 충돌 사고를 낸 후 950대의 차량을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크루즈의 자율주행차 중 한 대가 차량 안에 깔린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하고 약 20피트를 끌고 가는 상황이 생기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혔기 때문에 크루즈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정지하게 됐습니다. 자, 크루즈는 10월 2일 보행자를 끌게 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만들었다면서 이제부터 크루즈의 차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개인적으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루즈의 자율주행은 아직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크루즈와 우버의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의 주식을 보게 된다면 급격하게 5.65%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주식이 하락한 이유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에서 테슬라 세미트럭의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싶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테슬라의 구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테슬라가 세미트럭의 극한의 테스트를 하고자 이를 담당할 테스트 엔지니어를 채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재현을 하고 또 앞으로의 사고를 막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세미트럭의 사고는 단순 충돌 사고였지만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테슬라 세미트럭의 화재 사고로 번지게 되었고 또 큰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건에 대한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고는 새벽 3시에 이루어졌고요. 이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사고가 난 고속도로는 13시간 동안 통제가 되었다고 하며 테슬라 세미트럭의 화재는 진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하고 배터리 셀 내에서 발열 반응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긴 시간 동안 화재가 계속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세미트럭의 경우 이렇게 13시간이나 화재가 발생했는가? 이 점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세미트럭의 배터리 팩에는 배터리 용량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 세미트럭의 배터리 용량은 일반 다른 차와는 다르게 900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배터리 용량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모델 Y 롱레인지의 배터리 용량은 약 80kWh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테슬라의 세미트럭 안에는 모델 Y 롱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10대 분량의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고, 이 모델 Y 후륜구동과 비교했을 때는 약 15대 분량의 배터리가 세미트럭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 Y나 다른 차량도 화재를 진압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 세미트럭의 경우에는 화재가 처음이며 어떻게 진화할지 방법도 몰랐던 것 같고요. 이 물을 뿌린 지 12시간이 지나서야 배터리 온도가 조절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을 본다면 세미트럭의 배터리 용량이 화재에서 크게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원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미트럭에 단순하게 물만 뿌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화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캘리포니아의 최근 날씨가 건조하지 않아서 대형 산불로 발전하지 않았고 다행히 잘 정리가 된 것만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테슬라의 세미트럭 화재 사고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해외나 국내나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AP통신에서는 도로변 테슬라 세미트럭에서 이 화재가 발생했고 온도가 화씨 1000도에 달았다면서 이로 인해서 NTSB 조사팀이 투입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국내 언론에서는 그대로 가져왔고요. 테슬라 세미트럭이 미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온도가 섭씨 500도까지 올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로게게 이 가솔린 차가 불이 붙으면 몇 도까지 올라가냐 한번 물어봤더니 이 가솔린이 연소할 때는 그 온도가 1500도에서 20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내연차의 화재의 그 온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럴 경우 내연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2000도의 온도를 기록했다, 이렇게 기사로 쓰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몇 도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언론이 일부러 전기차의 공포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굉장히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진화를 할지 연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거나, 또는 테슬라에서 자체의 화재의 원인과 예방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화재가 없게 안전한 세미트럭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하면 될 일이지만, 그보다는 클릭에 도움이 되는 화재시 몇 도를 기록했는지에만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미국 정부에서 테슬라의 화재 사고를 조사한다곤 하니 앞으로 어쩌면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가 역시 이런 불확실성을 근거로 크게 주가가 하락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엔지니어들을 고용하고 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돌 시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현재는 몇몇 회사만이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이 도입할 때 더 안전한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사용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